전당대회를 보면서 가슴에 멍울이 맺혔다. 국민의힘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최근에 한 말입니다. 지난주 63%의 압도적인 지지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요. 전당대회가 어찌나 뜨거웠던지 장외에 있던 인사들도 소환이 많이 됐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경률 전 비대위원,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다 끝난 시점에서 이분은 어떻게 전당대회를 복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동훈호의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니 4월 총선 끝난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만 다니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생업이 있으니까 예, 회계사 생업 관련 일하고 나머지는 거의 산을 많이 타서 지금 소위 말하는 백대명산은 다 탔고 이제 백두대간도 한 3분의 2는 탔습니다. 세상에. 짧은 제가 기간 동안. 산 타시고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지금 얼굴 뵈니까 예. 살이 그냥 어찌나 새까매지셨어요 얼굴도. 아무튼 전당대회 때는 스탬 역할을 하신 것도 아니고 네. 멀찌감치서 관객 역할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가슴에 멍울이 드셨습니까? 뭐 그러려는 건 아니었지만 여하튼 한 발짝 떨어져서 봤고 그럼에도 이제 계속 특히 원희룡 우리 전 장관에 의해서 소환되었는데 역시 이제 계속 좀 끌려 들어가지 말자. 뭐라고 제가 하는 순간 또 크게 또 휘말리고 하니까 불필요한 잡음이 나니까 하지 말자 하는데도 이제 계속 원희룡 장관께서는 오히려 강도를 높여가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언급하고 하는 모습들에 뭐랄까요? 뭐 정치판이 참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정말 좀 정치판에 대한 환멸 이런 게 많이 느껴졌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김경률, 진중권 뭐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의 자문그룹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되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진영 인사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해명을 했고 특히 진중권 교수님께서도 강하게 반발하셨지만 자문그룹 자체가 있지도 않았었고 제가 알기로 진 교수님도 밝혔지만 뭐 한동훈 대표와 만난 적이 제가 알기로 몇 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 교수님. 예. 뭐 통화라든가 그런 소통 자체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또 어떤 언급을 했냐면 김경률, 진중권들 이와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 그룹들이 한동훈 주변에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기화로 삼아서 누굽니까 이철규 의원조차도 이렇게 마치 이제 색깔론을 펼쳤는데 정말 이제. 특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대구에까지 가서 정말 실제로 밤새 참호라서 갔거든요. 일정이 안 잡혀서. 그래 밤새 참호라서 가가지고 한 꼬박 하루를 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도와드리고 했었고 수많은 소통도 하고 무슨 어떤 현안이 있을 때는 아침에 뭐 6시, 7시 아침 6시, 7시에 모여서 또 대화도 나누고 하셨던 분이 이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경률, 진중권과 이렇게 함께 만나면서 논의하지 않냐. 그럼 본인은 뭐냐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이런 곳이구나.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보면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저는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소통을 해왔었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던 사람이 정말 뭐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어떤 사상적인 측면 정말 뭐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색깔론을 들고 나오면서 공격을 하니까 정말 좀 뭐 환멸 곱하기 환멸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환멸도 아니고 환멸 곱하기 환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가슴에 멍울진 정도가 아니시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사상의 자유다. 뭐 이런 걸 제 스스로에게 뭐 거창하게 사상의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거 좀 뭐 낯간지러운 측면은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의 한 내면을 문제 삼아서 그처럼 공격해야 된다는 게 참 저게 할 짓인가. 특히 유력 대통령 그 후보였었고 앞으로도 전도가 앙양한 원희룡 후보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좀
씁쓸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전 장관한테 거취를 결정하라 그런 요구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제 기억엔 CBS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예, 예. 양자간 토론을 하면서 예. 먼저 원희룡 후보가 뭐 세 가지를 그때 그랬었잖아요. 저의 뭐 그 중에 하나가 저의 금관원장 후보 추천 뭐 이것까지 하면서 예.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뭐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계 은퇴할 것이냐 했었고 한동훈 후보 받아들였고 한동훈 후보가 역으로 또 원희룡 후보에게 본인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럼 본인도 이제 뭐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맞아요. 기억하는 이 토론은 거거든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럼 예. 그런 약속 정도는 지켜주라.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원희룡 후보는 정치권에서 발을 떼는 게 맞다. 예. 정계 은퇴요? 저는 정계 은퇴라기보다는 스스로 퇴출되어져야죠. 예. 은퇴가 아니라 퇴출입니까? 스스로 퇴출되어져야죠. 저는 만약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올바르다라면 어떤 뭐랄까요 유무형의 압력으로 국민들의 압력으로 원희룡 후보는 정치판에서 떠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 그간 보아왔던 저희 국민의힘의 모습으로 비추어 보건대 앞으로 원희룡 후보의 앞날은 밝을 거다. 또 저는 1, 2개월 후에 보궐선거가 있게 되고 예. 이후에 지자체 선거도 있고 예. 이후에 대통령 선거 있다라면 그때마다 유력한 후보로서 원희룡 후보는 또 거론될 거다. 그게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넓게는 우리나라 정치판의 현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장 입각이 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예. 그 원희룡 후보처럼 똑똑하신 분이 그와 같은 어떤 뭐랄까요? 뭐 수표 예. 뭐 그런 거 없이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에 원희룡 전 장관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막판에 좀 갑자기 등장한 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약속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예. 본인의 그동안에 예. 뭐랄까요? 쌓아왔던 명성, 뭐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레퓨테이션 이걸 일거에 날려버렸고 그리고 날릴 수도 있는 사안을 예. 이렇게 쉽게 당대표 선거에 모두 다 걸 수 있을까? 본인의 칩을 예.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는 어떤 본인 나름의 그게 예. 명시적인 형태의 보증은 아니었을지라도 예. 내가 이렇게 가더라도 내 미래는 보장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확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똑똑한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두고 봐라 그 말씀이시군요. 그런 거죠. 저는 뭐 이런 말씀 아주 거칠게 예를 들자면 예. 원희룡의 앞날 한동훈 대표의 앞날 예. 누가 더 밝을 것이냐 보면은 저는 쉽게 누구 손을 못 들어줄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 저는 앞날 뭐 보궐선거 예. 그리고 지자체장 선거 예. 대통령 선거 있을 텐데 예. 그 뭐 별로 개인적으로는 어둡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어두운 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동훈 후보 63% 원희룡 후보 한 18% 얻으셨고 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앞날은 비슷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예. 뭐 이렇게 뭐 많이들 저를 뭐 한동훈 후보 대표의 측근이다 이렇게 하는데 점점 저는 좀 떼어내고 싶은데 역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한동훈 호가 예. 이렇게 밝을까? 잔잔한 파도 위에서 순항만 할 것인가? 난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아니 안 그래도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뭐 캠프도 아니었던 김경률 전 비대위원 가슴에 멍울이 졌으면 한동훈 대표 가슴은 어땠을까? 이분은 이번 전당대회 치르면서 뭐 겉으로는 태연해 보입니다만 예. 어떤 상황이었을 거라고 가까웠던 분으로서 보세요? 그러니까 뭐 준비해온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앵커분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예, 예. 저에게 이제 이와 같은 가시적인 풍랑이 있었지만 예. 총선 과정에도 역시 보이지 않는 국민들로서는 알 수 없는 뭐 이런 풍랑이랄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또 뭐가 있었냐면 예. 야 정말 이런 공격들을 해대는구나. 아하. 우리 이제 뭐 우리 흔한 비유로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뭐 물 밖으로 보이는 풍랑들이 이 정도라면 예, 물 예. 안에서 뭐 우리
빙산으로도 맞아요. 비유를 하고 맞아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모부 얘기까지 나오고 예. 와, 정말 저는 그 과정에서도 이모부가 언급되는 과정도 약간은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접촉면이 좀 있었거든요. 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밝히긴 뭐하지만 예. 이런 식으로까지 사전 작업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터트리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김경률 전 비대위원하고 이모부 건 이번에 터트렸던 그거하고 뭐가 관련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 언론에 그것도 이제 언론에 나왔잖아요. 예, 언급이 되고 예. 그 과정에서 그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모 인사를 만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를 걱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걱정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를 대표를 지지하는 것처럼 뭐 이제 언론계 인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이제 또 그게 며칠 지나서 그게 오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원희룡 후보도 그랬지만 이야 정말 이게 무서운 판이구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예, 예. 정치부 기자분들도 정말 무섭다 이 판은. 그러니까 자문 그룹으로 묶는 것의 어떤 과정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한마디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 그리고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모부 사건도 이모부 건. 이모부를 언급하는 것, 그 부분도. 그러니까 뭐 그 스피커 역할을 하신 분과 뭐 접촉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정말 무섭다. 무섭다. 예. 무섭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도 가슴에 멍울 정도가 아니라 환멸 곱하기 환멸이 느껴졌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과정 겪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한동훈 대표라는 그런 공적 지위가 있는 만큼 저도 이제 총선 과정에서 네. 뭐 비대위원이라는 예. 뭐 지위가 역할이 있는 만큼 쉽게 모든 것을 뭐 오픈할 수도 없고 일부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동훈 대표는 훨씬 더 높고 많았을 텐데 이와 같은 정말 수많은 화살들 그리고 깊게 찔러오는 이런 침들을 맞으면서 견뎌내는 게 쉽진 않았을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가 되긴 됐지만 당내 화합이 잘 될 것인가 혹은 당내 장악이 또 잘 될 것인가 이런 의문들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아까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렇게 잔잔한 파도 위를 순항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제가 말씀을 한 것도 그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이유인데 이제 우선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선거가 끝난 직후에 삼겹살 회식, 삼겹살 회식을 했고 저는 여러 가지로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싶진 않고 많은 희망적인 메시지로 듣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친윤계 태도도 좀 바뀌었다. 주말 사이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다만 조금의 한 말씀 이 부분에 단서를 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역대급으로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당내 인사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역대급으로 지저분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정말 상대당을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을 상대로 한 선거에서도 이러지 않을 만큼 당내 인사들끼리 서로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식사하고 웃고 하던 그룹들끼리 서로 죽자사자하고 하는 내전이었었는데 맞아요. 이것들이 그 한마디의 말로 선거 때는 원래 그런 거야. 잊어버려도 된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 말로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 삼겹살 회식 한 번으로 치유가 될 수 있을까? 네. 이제 잘해보자라는 말로 해소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란 말씀.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대통령의 그 말씀이 서로 진심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친윤에도 많은 스펙트럼이 있을 거고 많은 인사들이 있을 텐데 그 말조차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하려고 할 때 절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외롭게 두지 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거 대통령이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외롭게 두지 마라 한동훈.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여러 편차가 천차만별이던데 저는 이 부분을 절대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친윤 그룹 중에서는 대통령이 저 메시지를 또 다르게 해석하실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외롭게 두지 말아라라는 말을 그러니까 뭔가 의사결정하고 이럴 때 친윤도 적극 참여해.
그렇게 해석하는 친윤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태클 걸 거 있으면 확실히 태클 걸어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좀 그렇죠. 다른 의견 있으면.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뭐 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주군이 있고 그 아래 이제 뭐 신하들이 있다라면 주군께서 한 말씀 하시면 삼국지라는 삼국지 연의도 전체 뭐 해석이 다 10여 권에 다르죠. 되는 책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아 조조가 유비가 이렇게 말하면 아 저건 무슨 뜻이다라고 각양각색으로 해석하면서 각자의 행동을 나타내는데 저는 뭐 그 말씀이 그리고 앞으로 잘 협조한다는 그 말들에 대한 뭐 해석과 양상들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 알겠어요. 가지로 다양하게 그러니까 나타날 한동훈 것이다. 대표 마음대로 하게 두지 말라는 말로 해석하는 친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지도부가 4대 5인 상황에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느냐 마느냐가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숙제예요. 네네. 친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자니 이분이 이제 그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당내 분란이 벌어지는 건 아니야 이 고민이 될 거고 교체를 안 하자니 4대 5라서 계속 한동훈 대표가 이제 좀 힘에서 이 부족한 상황이 될 거고 어떤 판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제가 정치적 식견이 아주 짧은 만큼 근거를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저의 예측을 먼저 해보면 한동훈 후보의 스타일상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상 교체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한번 저한테 그냥 단답식으로 여쭤본다라면 교체 안 할 것 같다. 교체 안 할 것 같다. 왜요? 힘이 그렇게 되면 4대 5 균형 깨지는데? 여러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라면 저는 우려하는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안 할 것이다. 제가 조금 말씀을 애매하게 했는데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총선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적어도 제가 뭐 거리가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와 가까이서 봤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오히려 대통령실과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당정이 함께 가기 위한 그리고 뭐 당정 뭐라고 하나요? 당정대라고 하더라고요. 당정대가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은 훨씬 한동훈 후보가 많이 했다. 대통령실이나 친윤계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제가 느꼈던 바로는 훨씬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고민을 했고 더 많이 했다? 그렇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 문자 씹었다 해가지고 지금 배신자다 그 소리 계속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조금 여쭤보신 질문에 대해서 그럼 이제 돌아와서 근거를 제시해보자라면 뭐 이어지는 동어반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이냐면 한동훈 후보는 당정대가 함께 가기 위한 뭐 어떻게 보면 뭐 원팀으로 가기 위한 그런 모색으로 이 정책위 의장에 대한 것은 조금은 바로 교체하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체를 하려면 내지는 공고히 나가려면 교체하는 게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지만 한동훈 스타일이 그렇다.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데 하여튼 한 대까지 하고 조금만 더 입으로 연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나오셔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입각 제안도 받으셨었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도 이제 막 한동훈 자문그룹 뭐 그렇습니다.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니까 그 과정에서 하신 말씀인데 무슨 제안을 정확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했었고요.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리고 이제 뭐 그것은 이러하고 제가 그 당시에 뭐 시민사회에 속해 있었고 시민사회에 소속되어져 있으면서 정치적 현안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완곡하게 거절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한 워딩은 조금 요즘 뭐 한마디라도 어긋나면 또 공격해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행정부 입각과 비슷한 제의를 했습니다. 제 워딩도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도 행정부 입각 비슷한 제의. 당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후보였었으니까요. 확증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당연히 행정부 입각과 비슷한 게 뭐예요? 뭐지? 금감원장, 금감위원장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뭐 이렇게
맞습니까? 지금 만약에 못한다라면 네. 행정부 입각도 못하는 거냐 뭐 이런 비슷한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네. 자, 제가 또 이렇게 하고 끝내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잠깐 2부에 마무리는 좀 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광고 듣고 오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국민의힘의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진짜 오랜만에 출연을 하셔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2부까지 오게 되셨어요. 네. 아니,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냐면, 그러니까 이번 그 전당대회 동안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한동훈 대표가 금감원장 자리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추천했었다. 네. 이제 이 얘기가 막 나오면서 또 자문그룹 같이 묶이고 뭐 네. 좌파 그래서 좌파 아니야 막 이런 프레임 묶이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오히려 선거 치를 때 네. 선대위에 좀 들어오라 대선 때 네. 그런 윤 후보 윤석열 후보의 제안이 그렇죠. 있었다는 이야기를 예, 하셨고 예, 예. 뭐 입각 제한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뭐 정확히는 뭐 입각 비슷한 제안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정말 비대위 직전까지 네. 이제 공개된 내용이니까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혁신위원으로 들어오라고 했었고 그리고 뭐 지금 비서실장으로 계신 네. 우리 비서실장께서도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비대위원을 맡아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 누굽니까 본인이 이제 SNS를 통해서 저격한 이철규 의원조차도 인재 영입 위원으로 그러니까 인재로 영입이 아니라 인재 영입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재 영입 위원으로 영입을 제안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무슨 위원회 꾸려질 때마다 제안 다 받으셨네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뭐 우리가 소위 뭐 조미료를 첨가하자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 자리도 권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은 받았었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금감원장 자리 추천한 거는 맞아요? 그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아니고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제안 받으셨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이상을 뭐 찝는 것은 뭐 정확한 어떻게 보면 입증해봐라 하면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다만 입증할 수 있는 건 대통령실입니다. 정권 초기에. 그렇습니다. 예, 1년 전입니다. 정확히는. 1년 전. 1년 좀 더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금감원장 추천했다가 아니고 아닙니다. 예.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금감원장 하라고 제안을 받고 혹시 그럼 인사검증도 들어갔습니까? 인사검증도 구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굉장히 절차를 들어갔다는 얘기. 그런 거죠. 근데 예, 그럼 예. 오케이를 안 하셨던 거예요? 뭐 아니면 임사검증에서 걸리신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없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된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몇몇 분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조차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분들은 정권 초기에 정권이 출범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1년 전쯤에 그렇죠. 금감원장으로 제안을 받았고 인사검증까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복현 원장께서 잘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오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더욱더 이건 이제 정황입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저를 추천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복현 원장이 안정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정확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듣고서 이와 같은 어설픈 정보를 근거로 이제 공격해오는 게 조금 보면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멸 느낀다 막 그런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은 정치권에 뛰어들게 되신 거 특히 이제 진보냐 보수냐 구분했을 때 진보 진영에 속했던 분이 실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진보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느끼면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이렇게 되셨잖아요. 후회는 없으십니까? 뭐 제가 뭐 선택한 일이니까 뭐 후회는 안 합니다. 뭐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이제 뭐랄까요 모토 표어가 이제 후회하지 말자인데 제가 자초한 거니까 뭐 후회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역할 하실 생각이십니까? 후회는 없대. 뭐
우리가 똑같은 일은 안 겪으려고 하잖아요. 뭐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강아지들도 한번 데이면은 그곳 주변을 안 가듯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롭진 않은 만큼 어떤 상황이 뭐 피치 못하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정치판에 쉽게 다시 발을 디딜 것 같진 않다. 예. 직책을 맡을 것 같진 않다. 그 말씀.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셔서 오늘은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자주 나오시면 예. 인터뷰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